자, 18번 부가가세 신고 마감 및 부가세 관련 계정 정리분계다 이렇게 제가 해놨는데 여러분 지금 앞에서부터 쭉 수업을 이어서 듣고 계신 거 맞으시죠? 그래서 쭉 수업 따라서 교재 쭉 순서대로 지금 여러분 자료 입력을 잘 했을 거라고 가정하고 이제 제가 이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요 18번이라고 해서 이제 부가세 신고 이걸 지금 해놓은 이유가 이게 이제 법인세 우리 그 법인 조정할 때 이 데이터가 또 쓰여요, 여러분. 그래서 이것도 한번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고 이것도 또 법인 조정에 또 이월 자료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전자신고하는 걸 한번 진짜 실무하는 것처럼 보여주면 여러분한테 또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고안을 해본 거예요. 지금 어, 여러분들이 다 수업을 쭉 이어서 연속해서 쭉 들었다는 전제로 한다는 건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중간중간에 뭐 하다가 말았다 그러면은 이 자료가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책에 있는 거 빠짐없이 그 제가 캡처해 놓은 그림 다 제대로 입력을 하셨다면 결과가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앞에서부터 쭉 입력을 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면 매일 매출전표 입력을 들어가서 우리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건 매일 매출전표 입력을 하니까 여기 변경을 한번 눌러서 1월부터 12월까지 1년치 입력된 데이터를 이렇게 쫙 한번 보시면 수업을 다 들었다면 이 자료가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보면 제가 일부러 이걸 다 이제 요 3월까지만 입력하게 사실은 책을 이렇게 쓴 거예요. 왜? 요 부가세 마감하는 걸 보여주려고. 예, 일부러. 자, 그러면은 1, 2, 3월 달 매출 매입 자료만 있으니까 우리 1, 2, 3월 달이면 일기 예정 신고 딱 마감하면 되겠네요. 샘플로.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건데 우선 자료는 수업을 다 들어서 책에 있는 그림처럼 똑같이 입력을 했다는 전제 하에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다 했어요. 그쵸? 다 했어. 다 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를 우리가 진짜로 만약에 실무에서 여러분이 한다고 그러면 그래서 제가 이거를 다 에라까지 잡아서 그 책에다가 다 써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거? 자료는 입력이 지금 1, 2, 3월 달 다 됐잖아요. 그러면 매출 매입 자료가 끝났다라고 한다면 우선은 부가가치 메뉴에 가서 부가세 신고서를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일기 예정 신고 해보는 겁니다. 자, 엔터 쳐서 이렇게 들어갔어요. 자, 요거 다, 지금 저는 이제 한번 테스트를 하고 이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는 거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불러왔죠. 자, 이렇게 이제 불러온 다음에, 자, 이 불러온 값이 여러분 교재에 여기에 이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과세표준 및 매출세, 그리고 매입세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보이시죠? 1억 2,393만 원 이렇게 해서 1억 2,393만 원 딱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요 해답에 있는 그림, 109 쪽에 있는 그림과 여러분이 입력한 데이터가 정확히 맞아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는 맞게 불러왔어요. 만약에 이 금액이 안 맞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입력하다가 뭐 좀 다르게 입력했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찾아야 돼요, 이제. 그래서 앞에서부터 쭉 이렇게 여러분 입력한 거 하나하나 들어가서 혹시 뭐 잘못 코드가 걸렸는지 이렇게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정확히 딱 숫자는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했어요. 그럼 여러분, 전산세무 2급에서 뭐 다 공부를 한 번씩 했겠지만 또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 구조를 여러분 우리가 왜 불러온 거냐? 매일매출 추천표에서 매출의 과세로 하면 여기 지금 생계한서 쪽에 금액이 찍게 되고요. 또 매출의 카가나 현가로 입력된 자료는 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쪽에 들어갑니다. 그렇죠? 또 건별이나 뭐 사업상 증여나 뭐 간주임대료 이런 것들은 증빙이 없으니까 매출의 건별로 해서 요 기타에 반영을 하는 거죠. 자, 우리가 다 입력했던 자료들이죠. 요 320은 궁금하면 매매출연표 들어가서 한번 여러분들이 입력했던 요 내역들이니까 이게 왜 맞나 이렇게 또 따져볼 수 있겠죠. 요거겠죠 아마. 요 사업상 증여 70만 원 들어간 거랑 250만 원 사업상 증여가 또 있었네요. 그래서 합치면은 그렇죠. 건별로 320이 집계가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리고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이제 매출에 카가나 현가로 입력된 게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 보면 카가나 현가 2천하고 400이니까 여기 2,400이 집계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건 뭐겠어요? 영세생계한서는. 그렇죠. 내국신용장에 의해서 영세생계한서를 발급했을 때 우리 매출에 영세로 하게 되면 6천이 들어오는 거죠. 자료 입력 보시면 영세 6천이 반영된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요 기타는 뭐예요? 매출의 수출로 입력한 거. 매출의 수출로 입력한 거 여기 지금 2,800이 있고 또 아마 수출이 하나 더 있을 것 같아요. 여기 7억이 있죠? 그래서 7억 2,800 이런 식으로 해서 매일 매출 전표 입력하면 이 서식에 그냥 자동으로 대부분 집계가 됩니다. 매입은 뭐겠어요, 여러분? 매입의 과세, 매입의 여기 우리 사례는 없었지만 매입의 수입 또는 매입의 불공 또는 매입의 영세 이 네 가지가 이 생계하수 쪽으로 끌고 오는 겁니다. 다만 이제 우리 기기장치와 같은 유형자산, 뭐 소프트웨어 같은 무형자산은 고정자산에 이렇게 들어가고요. 자동으로 회계 처리를 했다면 나머지는 이제 일반에 집계가 되는 거예요. 참고로 토지는 우리 감가상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에 짓게 됩니다. 예, 토지 외에 뭐 건설 중인 자산 이런 것도 고정에 들어가고요. 토지는 여기 고정이 안 들어가요. 참고로. 그래서 이렇게 좀 집계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예정신고 때 누락된 게 있으면 우리가 예정신고 누락 설정을 해서 입력을 하면 또 여기 또 불러오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은 우측 하단에 있죠. 우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에 의한 이런 매입세액, 이게 일반인지, 뭐, 유무형 자산과 같은 고정자산 매입인지. 이건 이제 회계 처리하면 금액이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요거 여러분 확인하고 싶으면 요 매일 매출표 들어가서 한번 확인해 보면 되죠, 뭐.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예를 들어서 카가로에서 1,000만 원 지금 입력했고요. 소모품 요거 자산이니까 1,100만 원 들어갔고요. 여기 또 190만 원 요거는 비용이니까 일반으로 기기 구입한 거 고정으로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다음 70만 원은 일반으로 들어갔고요. 계산해 보면 정확히 그 금액과 일치할 거예요. 자, 이렇게 카가나 현가로 입력해서 밑에 하단에 고정자산 분기를 했으면 그럼 고정자산만 한번 확인해 볼까요? 소프트웨어 1,000만 원이죠? 또 여기 지금 소모품이니까 이건 이제 고정자산은 아니죠. 소모품은. 자, 소모품은 아니고 1,000만 원 들어가야 되고 또 뭐 있어요? 기계 1,200 들어가야 되고 그렇죠? 이거는 수선비니까 아니고 또 이거 차량 유지비 아니고 수선비 아니네. 그죠? 그러면 고정으로 들어가야 될 거는 소프트웨어 1,000만 원하고 그렇죠? 기계 1,200이면 얼마예요? 2,200 들어가는 거 맞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으로 회계 처리한 게 이제 집계가 된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지금 1, 2, 3월 달 매출 매입자료 입력한 걸 다 끌고 온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부가가치세를 지금 이 법인세 과목에서 다시 설명할 수는 없고요, 여러분. 그래서 한번 부가세 전자신고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불러왔어요. 그래서 여기 1억 2,393만 원을 납부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교재 109 쪽에 해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걸 마감을 해야 되는데, 자, 마감을 할 때는, 자, 부속 서류를 먼저 마감을 하고, 그래서 부가가치세 이런 부속 서류들. 자, 부속 서류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그죠? 그래서 우리 부가세 신고서 외에도 우리 매출처별, 매입처별 이런 생계한서 합계표. 이게 마감이 돼야 되고, 또 계산서 받은 거 있으면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또 면세사업자는 매출계산서를 발행하면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있을 수 있고 또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그림으로 한번 제가 확인해 드리면 자, 지금 이렇게 생계한서 매출이 있으니까 매출처별 생계한서 합계표가 이 금액에 대해서 리스트가 첨부가 돼야 되고 또 매입에 지금 이렇게 요 생계한서잖아요, 이게 다. 그죠? 그럼 이게 매입처별 생계한서 합계표 이게 또 첨부가 돼야 되는 거고요. 또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는 여러분 참고로 계산서 합계표는 요 가표 명세를 눌러주시면 계산서 수취 금액, 발급 금액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 계산서 수취 금액이 있다는 건 면세 품목을 매입한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 금액에 대한 그 내역서가
바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예요. 이것도 첨부가 돼야 되고, 그렇죠?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 금액 집계표, 이거는 우리 카가나 현가로에서 이런 카드나 현금 영수증 과세 매출 이 금액에 대한 내역이에요. 수출 시적 명세서는 뭐예요, 여러분? 이거는 영세에 요 기타에 들어가 있는 7억 2,800에 대한 내역서예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물 매출이 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뭐 신용장 번호가 뭔지 이런 상세 내역을 기재해서 신고하는 겁니다. 영세물 매출 명세서는 뭐 이게 수출 시적 명세서든 내국 신용장이든 간에 영세물 매출 적용된 어, 건에 대해서 어떤 조문에 의해서 이게 영세율 적용된 건지를 그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 하나씩 다 보여드릴 겁니다, 제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이거는 어떤 금액에 대해서 하는 거죠?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쪽 2,560만 원 안에, 여긴 지금 제가 캡처까지 해놓지 않았지만, 여기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이 봐봐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신용카드 이 금액이 있잖아요. 받은 거. 이 금액에 대해서 제출하는 내역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예요. 또 우리 신고서에 보니까 매입에 불공으로 처리한 건 이렇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거에 대한 내역서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내역서예요. 자, 또 더불어서 우리 카드로 고정자산 매입했거나 생계한서로 이렇게 고정자산 매입한 게 있다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를 첨부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첨부되는 서류가 많아요. 우리 몇 개 입력하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먼저 우선은 불러와서 저장하거나 마감해야 될 서류들은 마감한 다음에 부가세 신고서를 조회해서 얘네들을 포함해서 이제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감하고 전자신고 파일 제작해서 국세청에 전송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네, 그래서 꼼꼼히 다 입력을 하셨으면은 마감이 잘 될 거고, 뭐 사업자 번호 뭐 빼먹고 그렇게 하셨으면은 또 오류도 뜨고 막 그럴 건데, 자, 우선은 제가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여러분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으면은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그러면 앞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렇게 다 이렇게 오류를 찾아보셔서 하실 수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로는 우선은 부속 서류 마감하는 것부터 말씀드리고 요 과세 표준 명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 건데요. 쭉 여기 내려보면 첫 번째로는 생계한서를 마감을 해야 돼요. 1, 2, 3월 달 들어가서 생계한서 한번 마감해 볼게요. 자, 자료는 입력이 다 돼 있으니까 여기 부가가치 메뉴 안에 생계한서 합계표 있어요. 여기 들어가시면 우리가 매출 같은 경우에는 1, 2, 3월 달 거 우리 부가세 전자신고 하는 거죠. 그럼 1, 2, 3월 달 들어가시면 우리 매출 같은 경우에는 뭐 매출의 과세, 매출의 영세로 입력한 데이터들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11일까지 전송한 전자분이냐, 종이나 그 이후에 전송한 전자분이냐, 아니면 이 두 탭을 합친 전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블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또 입력한 세부 내역이 나와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내역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매출처별 생계한서 합계표예요. 그래서 제가 나라의 생계한서 두 장을 이만큼 발행한 거예요. 더블 클릭하면 우리 매출의 과세로 우리가 입력한 자료이죠. 이렇게 해서 이 매출 생계한서 발행한 리스트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전자생계한서 발행한 건 제출 의무 면제입니다만 이렇게 다 집계를 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 있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매출 받고 매입도 있겠죠. 매입 눌러서 여기 지금 보면 우리 생계에서 받은 것들 요거 더블 클릭하면 또 세부 내역이 이렇게 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쭉 매입처별 생계한 사학계표 어, 이렇게 전체 데이터로 또 볼 수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조회하신 다음에 요 상단에 마감을 눌러 주셔야 돼요. 마감 눌러서 이렇게 마감이라고 떴죠. 이렇게 해서 우선은 부속 서류부터 이렇게 마감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확인해 볼게요. 여기 지금 말씀드렸던 거 여기 지금 화면이 있으니까 요거 그림 확인해서 숫자 안 맞으면 또 앞에 뭐 틀린 거 있는지 찾아보시고 이렇게 해서 한번 전자신고 한번 해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하시고, 자, 그 다음에 계산사학계표. 자, 계산사학계표는 우리 부가세 신고해 보면 과표명세에 이렇게 계산서 발급한 거 받은 거 이 금액이 있으면 반드시 첨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계산사학계표. 그럼 계산사학계표는
여기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메뉴 안에 계산서 합계표. 그래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 똑같아요. 생계하사 합계표랑 면세인 거 말고는 패턴은. 그래서 이 매출은 매출에 면세를 입력한 거, 매입은 매입에 면세를 입력한 거, 그 유형들이 이렇게 불러오는 겁니다. 매출은 없고 매입만 있네요. 그죠? 더블 클릭해 보면 여기 또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네요. 본사 건물 우리 토지 3억 4천에 구입한 게 있었죠? 예, 그 건이네요. 요것도 이제 마감을 해줘야 돼요. 이렇게. 먼저 마감을 해주시고. 이건 빨간 색깔로 마감이 뜨죠?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자, 또 어떤 게 첨부가 돼야 된다고 그랬죠? 아까?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자, 요거는 우리가 매출의 카가나 매출의 현가처럼 이렇게 카드 매출이 있었을 때, 그 내역을 작성하는 서류예요. 그래서 여기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여기 들어가서, 자, 1월부터 3월 조회 한번 해볼까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아니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다시 불러와 봤어요. 아니면 여러분 여기 새로 불러오기 누르면 메인 매출전표 입력이 되어 있으면 이렇게 불러줘 와요. 요거는 이제 과세 카드분이니까 우리 매출의 카가로 입력한 거. 얘네는 여러분 공급 대가를 기준으로 불러와요. 그래서 부가세 포함된 금액으로 금액 집계를 해줍니다. 요 현금 영수증은 우리가 매출에 그렇죠. 현가로 입력한 거. 다만 이제 우리가 생계하서 발행했는데 카드 결제나 이렇게 카드로 결제 받았다. 그러면 카드 결제 받은 것도 있고 생계하서 발행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생계하서 발행한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매출에 과세로 입력을 하되 이제 세무서에다가 이 카드 내역 통보를 할 때는 이걸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생계한서로 매출한 게 있는데요. 이 중에 카드 결제된 겁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두 생계한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 받으셨으면 여기다가 다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한서 카드 결제된 것 중에 생계한서 발급된 금액이 얼마인지 이렇게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게끔 신고해 주는 거예요. 또 계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면세 물건 팔고 계산서를 발행하고 카드로 결제받으면 카면이 아니라 계산서가 우선이기 때문에 매출에 면세 이렇게 입력을 하고 이제 카드로 해가지고 계산서 매출인데 그 카드 면세 매출 중에 여기겠죠 면세니까 계산서 발급된 게 얼마다 이렇게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이 있으면 반드시 이게 첨부가 돼야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집계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돼요. 요건 마감키가 따로 없고요. 요건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자, 또 뭐가 있나요? 보니까. 다음 페이지에 수출 실적 명세서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서 수출 실적 명세서 어디 있나요, 여러분? 부가가치 메뉴 안에 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1월부터 3월까지 자료 우리가 갖고 오는 건데요. 저장되는 게 있다. 그냥 저 아니오 해서 여기랑 똑같이 한번 해볼게요. 아니오 해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매출의 수출로 입력한 거, 즉 부가세 신고서에 이렇게 기타 부분에 있는 이 금액에 대한 내역서가 바로 수출 시정 명세서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전표 불러오기를 클릭하시면 매출의 수출로 입력한 데이터가 불러져 와요. 이렇게. 그러면 요거 확인해서 확인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제 눌러주시면 여기 뭐 추가로 통화 코드나 이런 것들은 직접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우리 교재에다가 요거 해보시라고 했어요. 자, 교재에. 자, 이런 교재역이 지금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선적한 날짜 다 US 달러고요. 환율은 환율은 지금 1,400원으로 적용이 됐고 외화 금액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800, 7억 이렇게 스탠포드사, 비머 이렇게 해서 했고 수출 신고 번호는 우리가 이 신고 번호가 형태가 안 맞으면 오류가 나니까 요 번호로 가정하고 한번 우리가 입력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 요거를 입력해 주셔야 돼요. 책을 보고.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수출 신고 번호 우리 교재 페이지 불러줄게요. 제가 교재가 페이지가 113쪽이에요. 113쪽이 거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신고 번호로 바꿔서 입력을 하기로 가정해요. 자, 그 번호가 여러분 지금 보니까 스탠포드가 13 여러분들 요 화면 보면서 입력하시거나 책 보면서 입력해 보세요. 1306425 다시 없이 그냥 숫자 쭉 입력하시면 돼요. 2470
41X라고 돼 있네요. 대문자로 X 이렇게 돼 있네요. 요렇게, 아이고, 여기 대문자로 영어로 X 이렇게 돼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해답에 있는 그림처럼 입력해 주시고요. 통화 코드는 US 달러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라고 조회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미국 이렇게 조회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환율은 1,400원이래요. 그래서 그 앞에 그 거래 내역들 찾아보시면 여기 다 자료는 나와 있어요. 환율 치면 또 이게 또 지어지죠, 뒤가. 외화 금액이 2만 달러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2,800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비머사 수주신고번호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요거 보고 여러분이 입력하시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책 보고. 13042, 13042, 그리고 10. 제가 지금 한 손으로 입력을 하고 있어요. 마이크 들고 있어가지고. 조금 어설프죠? 자, 0446,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89X네요. 이렇게 해서, 영어 대문자로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3월 1일이 선적일이었고요. 그 다음에 요 엔터 치면 복사가 되고 환율 1,400원이었어요. 한번 다시 입력해 주고요. 외화 금액이 50만 달러였어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7억 비머사에 직수출한 건이 있었고요. 만약에 이제 신고번호가 없는 뭐 국외 제공 용역이나 이런 경우에 그때는 이제 여기 기타에다가 직접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기타 수출신고번호 없는 이런 국외 제공 용역이나 이런 영세율 적용이 있다 그러면은 건수 몇 건, 외화 금액 얼마, 원화 금액 얼마 이게 직접 입력을 해서 여기 짓게 된 이 7억 2,800은 반드시 우리 부가세 신고서에 이 과세표준 매출세액의 이 영세에 있는 기타란에 있는 이 금액과 정확히 일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해서 저장을 누르시고 마감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감은 키가 있으면 반드시 마감을 해야 돼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마감 클릭해서 마감해라라고 제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내국신용장에 의한 영세율 발행분이 있다 그러면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또 제출해야 되는데요. 자, 요거를 닫고요. 자, 요것도 한번 연습 삼아서 한번 해볼게요. 내국신용장 구매확인서 전자발급 명세서. 우리 1, 2, 3월 달 하고 있는 거 맞죠? 자, 저는 사전에 입력을 해놨어요. 그래서 여기 얘 눌러보면 이렇게 이거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이렇게 코드를 걸어주시면 요 입력된 거 이걸 데이터를 끌고 와요. 이렇게 확인 눌러서 끌고 오신 다음에 자, 거기 제가 교재에다가 여러분 요 전자신고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임의번호로 이렇게 해놨어요. 내국신용장 번호 이거라고 가정하고 요걸 입력해 보시면 돼요. 발급일은 1월 15일이다. 이런 데이터가 들어가야지 오류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고번호 이렇게 입력해 보시고요. 발급일은 1월 15일이다. 이렇게 자료 줬으니까 그대로 입력해 보시고요. 금액은 6천만 원 이렇게. 이거는 여기 지금 6천만 원과 일치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내국신용장 구매하기서 전자발급 명세서를 작성하실 수가 있어요. 전표일자는 1월 10일 날, 1월 10일 날 들어가 보시면 매출의 영세로 입력이 돼 있을 거예요. 이렇게 1월 10일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확인해서 이렇게 6천만 원 입력돼 있잖아요. 요때 서류 번호를 입력했으면 요 데이터를 끌고 오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제 입력을 이 당시에 안 했으니까 한번 이렇게 연습용 번호로 입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 확인했으면은 요 마감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부속 서류를 마감해서 마지막에 이제 신고서랑 확인해서 마감해야지 오류가 안 나요,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했어요, 또.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우리가 또 필요할까요? 영세율 매출 명세서인데요. 요거는 이제 영세율 거래 전체에 대해서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됐느냐. 이거 우리 손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요. 불러오게 하시면 돼요. 자, 여기 지금 부가가치 메뉴에서 여기 어디 있습니까? 영세율 매출 명세서 들어가서 우리 1, 2, 3월 달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자, 아니오로 해서 새롭게 불러와 볼게요. 자, 내국신용장에 의한 거, 우리 직수출한 거 이렇게 해서 다 내역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영세율 적용된 건지
이렇게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또 이렇게 규정이 많아요. 이렇게.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방위산업 관련된 것도 이렇게 또 규정된 것도 있고 막. 우리 시험에는 조특법, 부가가치세 이런 규정되는 것까지 나오진 않죠. 주로 나오는 게 이제 직수출이나 또는 내국 신용장 구매 확인서에 의한 영세회생계에서 발급한 건들이 주로 나오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 저장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마감키가 없으면은 저장만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뭐가 첨부될까요? 아,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우리가 매입의 카가나 매입의 현가로 매입세 공제를 받으려면 요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 즉,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 안에 이 금액 있잖아요, 여러분. 360, 2200, 그럼 2560이죠. 대체 이게 어디서 누구한테 이걸 매입한 거냐? 현금 영수증, 현금 영수증, 신용카드 얼마씩 이렇게 매입한 건지 이 매입에 대한 리스트를 제출하는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금액 합계표가 아니라 명세서 들어가서 1월부터 3월 이렇게 들어가 주시면 자, 아니오로 해서 자, 이거를 불러오기 눌러주시면은 매입의 카가나 현가로 입력된 게 다 불러져 와요, 이렇게. 다만 이제 실제 카드 번호가 아닌 경우엔 이렇게 적색깔로 표시가 되는데 이건 무시하고 해요, 그냥. 현금 영수증은 카드 번호가 없잖아요, 이건. 현금은 현금 영수증, 신용은 신용카드, 그리고 사업은 사업용 카드 이렇게요.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이제 카드 거래처 등록된 그 구분값으로 이렇게 불러오는 거예요, 그대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자, 이거 합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다 합치면 2560. 이 2560에 대한 이 내역들이잖아요. 그래서 2560이 이 금액이죠. 뭐 360하고 2200도 하면 2560. 이 금액에 대한 내역서가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예요. 이해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불러왔으면 저장 한번 하고 마감해주고. 이걸 마감해야지 정상적으로 마감이 돼요, 다.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도 마감해야 될까요? 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이거는 부가세 신고서에 여기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의 금액이 있으면 이거에 대한 내역서를 제출하는 게 바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예요. 그래서 여기 부속서류 1 안에 보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우리 1, 2, 3월 달 신고하는 거 맞죠, 지금? 이렇게 들어가서 안유해 볼게요. 다시 불러볼게요. 이렇게 해서 불러오기 눌러주시면 우리가 매입에 불공으로 해서 우리 기부금 관련된 거 막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있고 또 우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개별 소비세 과세 대상 승용차 구입한 거 그랜저 구입했던 거죠, 이거. 네, 이렇게 또 접대와 관련된 거 기업 업무 추진비 쉽게 말하면 접대와 관련된 거 이렇게 불공제 처리한 거. 그래서 매입에 불공으로 불공제 사유 코드 걸면 여기 자동으로 끌고 오는 거잖아요. 이거 첨부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또 필요한 게. 자, 그 다음에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이거는 우리가 매입 생계하서 쪽에 여기 고정자산이 있을 수 있고 또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에 여기 고정자산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자산이 여러분 6억 6,545만 4,546원하고 2,200이잖아요. 이 두 합친 금액이 정확히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금액과 일치해야 돼요. 이해되죠, 여러분? 무슨 말인지? 자, 그러면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 명세서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요거 열어가지고 불러오게 하면 돼요. 이렇게 1월부터 3월. 다만 이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불러왔잖아요. 근데 숫자가 다 안 불러와요. 왜 그러냐면 불러오기 클릭했을 때 여기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이 설정 안 돼 있으면 여기가 설정이 돼 있어야 불러와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거 소프트웨어 여기 설정이 안 돼 있을 거니까 여기 불러오기 클릭해서 이렇게 F2번 눌러서 소프트웨어를 추가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 걸려 있는 것들을 불러오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확인 눌러주면 여러분 메인 매출표 입력에 입력된 데이터를 끌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예, 이렇게 해서 이 금액 얼마예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687 454 546이죠. 687 454 546. 그러면 부가세 신고서상에 생계하소의 고정자산 이쪽에서 665 454 546 빼면 딱 2200 요거 남네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다 부속서류가 이 금액에 대한 내역서들이 부속서류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첨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고할 때. 이해되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신용카드 현금영수 쪽에 이렇게 금액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2,400하고 240만 원 더한 거, 이게 공급 대가잖아요. 요 공급 대가, 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 금액, 요 부가세 포함된 공급 대가의 1.3%를 1년에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해 주는 게 신용카드 매출자본 발행세액 공제예요. 근데 여기 지금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있는데 금액까지 자동으로 불러왔는데 여기 세액 공제가 안 되는 이유는 법인은 안 돼요, 법인은. 일정한 요건의 개인 사업자만 해주는 거라. 그래서 우리는 법인이라 이 세액 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외에 이제 뭐 여기 보면 뭐 그밖에 공제 매입세액이 우리 확정 신고 때 전자신고 납세자가 스스로 하면 10,000원 공제해 주잖아요. 또 특정 개인 사업자들, 영세한 개인 사업자들 전자승계해서 발행하면 또 세액 공제 받는 거 있었고, 이건 여러분들이 아마 전산세무 이거 공부할 때 한 번씩 봤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있으면 입력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금액을 확인해서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불러온 후에 마감이나 저장을 해서 부속 서류를 먼저 마감하고, 그리고 부가세 신고서를 마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해보면은 요런 오류가 나는데 이거는 그냥 경고 메시지예요. 그냥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 오류가 막 쫙 나왔다. 그러면 이제 그건 여러분이 찾아야 돼요. 예, 그건 이제 앞에 뭐 잘못 입력하셨거나 뭐 여러 경우가 있을 거예요, 아마. 분명히 이 수업 들으시는 경우에 이게 딱 맞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데이터를 내가 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또 오류가 나실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 한번 해보십시오. 오류가 나든 안 나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저장을 또 하시고요. 자, 그러면 요 상태에서 이제 다 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마감을 하는데, 마감하게 되면은 뭐 이상한 오류가 하나 뜰 거예요. 그래서 그 뜨는 거는 제가 맨 위에다가 적어놨는데, 이건 중요한 거 아니니까 그냥 여러분 여기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요 상단에 가표를 클릭해가지고, 자, 우선은 과세표준 명세라는 거 한번 열어보시면, 자, 요거 내용은 우리 교재 어디 있냐 하면은 페이지 불러줄게요. 110쪽에 제가 써놨습니다. 자, 상단에 가세 표준을 클릭하면 이거는 되게 중요하죠. 이거 뭐냐 하면 이게 이제 요 가세 표준 매출세액에 여기 지금 29억 2,090만 원 있잖아요. 그쵸? 어. 이 금액하고 이 금액이 같아야 돼요. 근데 지금 아마도 여기 지금 금액이 다 안 불러오는 게, 제가 거기 지금 여기 써놨는데, 여기다 써놓은 게 수익 금액 제일 안에 2,270만 원에 여기다가 320을 더하라고 제가 해놨죠. 왜 그러냐면 사업상 증여로 우리가 입력을 했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가 지금 안 불러와서 그런 거예요. 이걸 더해서 직접 수정해서 이제 입력을 하면 되는 거고, 요 샘플로 여러분 요 종목별로 이 업종 코드를 여기다 넣어놨으니까 연습해 보시라고 요대로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그럼 교재 보면서 한번 해봐요. 자, 업종 코드부터 한번 넣어볼까요? 교재 110쪽에 있는 위에 그림 크게 해놨으니까 그거 보고 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게 뭐냐면 452 105 이렇게 부가세 신고할 때 과세 표준 내역을 다 여러분들이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건설업이고 요거는 인테리어다 이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책에. 우리 인테리어 하는 회사예요. 이렇게 해서 자, 인테리어 공사하는 회사. 또 여러분 그 밑에 보니까 제가 도매로도 또 제가 도매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51 2241 이렇게 해서 도매도 하고 있다. 이렇게요. 도매 이렇게 제가 해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매 그리고 제가 뭐 이런 식으로 제가 거기 가정해서 이렇게 써놓은 걸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리고 이제 수익금액 제외는 고정자산을 매각했다든지, 고정자산 매각, 고정자산 매각, 이런 거, 이런 거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간주 공급이 있다든지, 간주 임대료가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수익금액 제외란에다가 이렇게 해서 입력하는 건데, 사업상 증여 데이터가 안 불러와서 그런 거니까, 제가 거기 써놨죠. 320 더해서 하라고. 그래서 320 더하면은 2,590이 나와요. 계산기 눌러보시면 이렇게 해서 하게 되면 과세 표준이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29억 2,090만 원, 여기 29억 2,090만 원. 그래서 실무할 때도 이 전체 과세 표준 이 금액하고 과세 표준 명세 이 금액은 일치해야 돼요. 이게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 뭔가 데이터가 불러오지 않았거나 그런 거니까 확인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무할 때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면세 매출은 없고요. 면세 계산서 받은 건 있었죠. 요거 우리 토지 샀던 거였잖아요. 그죠? 본사 토지 샀던 거, 계산서 받은 거. 이렇게 해서 이제 자료가 불러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닌데 제가 테스트 해보니까 오류가 나길래 요걸 좀 한번 해보세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시험 목적하고는 아무 상관없는데 과세 표준을 화살표를 클릭해서 영세율 상호주의를 클릭해서 여기 지금 이게 부가가치세법 이게 어떤 것 때문에 되느냐 이걸 선택을 해야지 오류가 안 나요. 그래서 요 책에 있는 그림대로 한번 해보세요. 전자신고를 또 오류 안 나게 할 거니까 큰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영세율 상호주의 눌러가지고 이거 열을 눌러주시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서 이제 F2번 눌러가지고 해당 국가는 US 미국이라고 제가 해놨죠. 조회를 미국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중요한 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해주고 여기서도 F2번 눌러가지고 이건 제가 그냥 대충 가정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영세율 상호주의에 대한 코드도 넣어야지 오류가 안 나요. 이거는 15410 여기 제가 써놓은 거 가정한 거 1544 그다음에 104 이렇게 해서 입력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여기 교재에 있는 내용처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입력을 해야지 전자신고 때 오류가 안 나니까 그냥 테스트용이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똑같이 해서 입력을 해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과표 내용 다 하고 이런 오류 나는 거 다 잡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저장해가지고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게요. 자, 마감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속 서류들 다 저장하거나 마감하니까 이렇게 끌고 온 거예요. 이해되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마감하시고 마감하시면 요거는 제가 써놨습니다. 책에다가 이거는 맨 끝에다가 제가 이거는 경고사항이니까 오류 아니니까 그냥 마감하고 해라 이렇게요. 어딨죠? 여기 뭐 일반 과세자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지금 돼 있잖아요. 그거 같은데 그렇죠? 예, 이거예요, 이거. 이거는 그냥 해당 없어요, 우리는. 강제 마감하면 되는 거예요. 마감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류 난 게 아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다 꼼꼼히 입력하면 오류가 안 날 거고, 이제 여러분 중에는 또 오류가 막 나서 안 되고 막 그럴 건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그 찾다가 또 시간이 너무 많이 낭비되면 안 되니까 한번 해보고, 여러분, 뭐 앞에서 뭐 여러분 빠진 게 있거나 그러면 또 이게 오류가 날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요, 그건 여러분께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럼 마감한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전자신고 들어가가지고 제작해서 파일 전송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대한 실무하는 것처럼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 전자신고 들어가서, 자, 마감했으니까 1월부터 3월 이렇게 불러오시면, 엔터 치면은 우리 법인주정 거, 부가세 신고 이 자료 마감한 거 실제로 불러와서, 여기서 이제 제작 눌러주면 되는 거예요. 자, 암호는 제가 교재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라고 써놨던 것 같은데, 암호는 1, 2, 3, 4, 5, 6, 7, 8로 하는 걸로 이렇게 해볼게요. 하고 여기도 또 확인. 1, 2, 3, 4, 5, 6, 7, 8 이렇게 해서 암호 눌러서 제작하고 여기 홈택스 눌러서 홈택스 바로 가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고 보고 있는 패턴은 실제 실무랑 거의 90% 이상 유사해요. 그래서 실무하는 것처럼 이 화면도 거의 똑같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실무에서 원천세도 그렇고 부가가치세도 그렇고 이렇게 전자신고 홈택스로 합니다. 원천신고 여러분 전자신고하는 거 시험에 나오니까 그것도 여러분 나중에 한번 연습해 보셔야 돼요. 자, 여기 들어가서 요 파일 선택하시고, 그쵸? C 드라이브 안에 있으니까 쭉 형식 검증하기 1, 2, 3, 4, 5, 6, 7, 8 아까 암호 입력했던 거 입력하고, 형식 검증 결과 확인, 내용 검증 하기, 또 내용 검증 결과 확인, 전자 파일 제출. 자, 이렇게 해서 전자 파일 제출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전자 파일 제출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해되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어, 여기 뭐 다른 내용 뜨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여러분 교재에다가 제가 수록해 놨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보시면 아, 전자신고가 이런 식으로 한다라는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한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번 해놓은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봐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까지 보고 여러분 종료할 건데, 이번 시간.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 정리분계라고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는데, 자, 여러분 지금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부가세 예수금이 2억 1,329만 원, 부가세 대급금이 8,936만 원. 이게 지금 뭐냐면 이 신고서를 보시면은요. 자, 이거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방식대로 실무도 그렇게 적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시험을 떠나서. 자, 이렇게 이제 불러오시면 지금 2억 1,329만 원 있잖아요, 이게. 이게 매출세액이잖아요. 이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계정 과목이 뭐예요, 여러분? 시산표 한번 열어볼게요. 3월 말 기준으로 한번 열어보면 당연히 신고서의 금액과 매출세액을 나타내는 이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과 이 밑에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 어디 있어요,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 계정 과목. 이거는 지금 내가 분계를 해놔서 그래요, 여러분. 자, 봐봐요. 일반적표 입력 3월 31일자에 나는 이제 사전에 미리 이제 해놓은 건데 요걸 한번 제가 지워볼까요? 지우고 다시 볼까요? 자, 지울게요. 지웠습니다. 자, 지우면 자, 학계잔액 시산표 들어가서 이렇게 조회 3월달로 했을 때 3월달로 했을 때 우리 1, 2, 3월달 예정신고기간 종료일로 했을 때 자, 부가세 예수금이 얼마입니까, 여러분? 여기 부가세 예수금이 2억 1329만 원이죠. 맞죠? 여기 여러분 2억 1329만 원. 이게 매출세액과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또 부가세 대금이 8,936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매입세액 쪽에 여기 매입세액 쪽에 부가세 대급금 8,936만 원 이렇게 정확히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해서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이 부가세 신고서상에 매출세액과 매입세액과 정확히 일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지금 이 매출세액 2억 1,329만 원에서 매입세액 8,936만 원 있잖아요. 이거의 차액이 바로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부가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금은 이미 이제 픽스된 거잖아요. 확정된 거잖아요. 더 이상 바뀔 수가 없잖아. 이게 뭐예요? 1억 2,393만 원. 그렇죠? 1억 2,393만 원이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에요. 차가감 납부세액이라고요. 그럼 이거는 미지급 세금으로 적립분계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자, 그러면 분계 한번 해봐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일반적표 입력 들어가서 해당 과세 기간의 종료일자 언제입니까? 3월 31일자로 들어가서 차변에 자, 여러분 교재 우리 교재 116쪽에 해답이 나와 있습니다. 부가세 예수금 차변에 여러분 이렇게 줄여주시고 부가세 예수금 이렇게 줄여주시고요. 자, 요 금액이 얼마였냐면 대변에 있던 부가세 예수금을 차변으로 상계하는 겁니다. 요 금액이 2억 1,329만 원 이렇게요. 이해되죠? 또 차변에 있던 부가세 대급금을 대변으로 상계시켜 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부가세 대급금 우리 교재 해답 보시면 금액이 8,936만 원, 36만 원 이렇게 맞죠? 자, 그러면 대변에 차이가 나는 건 4월 25일 날 납부해야 될 뭐예요? 그리고 미지급세금 부가가치세죠. 그죠? 요 금액이 입력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이 금액이 얼마예요? 1억 2,393만 원. 이렇게 해서 적립분계를 하고 4월 25일 날 통장에서 부가세를 납부했을 때 차변의 미지급세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회계 처리가 종결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여러분들? 예, 그래서 이렇게 실무하는 것처럼 최대한 제가 한번 이렇게 한번 여러분 예시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해보면 분명히 실무할 때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회사 등록부터 거래처 등록해가지고 전표 입력을 다 우리가 해서 이 지금 결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실무가 바로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최대한 뭐 실무처럼 할 수는 없지만 좀 그걸 좀 보여드리면서 이 자료로 또 법인 조정까지 이렇게 연결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든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번 꼭 이런 꼼꼼하게 한번 교재 해답 그림 보면서 다시 한번 돌려봐요. 자, 긴 시간 동안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 교시에서 또 이어서 뵙겠습니다.